저희가 결혼식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결혼식을 할 비용으로 이 집 인테리어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인테리어를 다 하지는 않았지만 뭐 벽지를 떼고 페인트 칠을 하고 그런 힘든 것들을 같이 하면서 택시. 결혼식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다 마치고 딱 들어왔을 때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둘 다 진짜 할 말을 잃었다고 해야 되나? 누군가를 졸업시키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렇게 저희의 고생이 녹아들어간 저희 제주 신혼집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거실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문틀에다가 페인트 칠을 한 건데 불투명한 유리에 이렇게 미닫이 문이 여기 2개가 있었어요. 인테리어 시작하기 전에 그 문을 일단 철거를 해버렸고 이렇게 틀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페인트 칠만 몇 번을 해준 상태예요, 지금. 뭔가 거실이랑 분리도 해주면서 이국적인 느낌도 나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타일 바닥이잖아요. 하얀색 매끈매끈한 타일 바닥이에요. 타일 시공 업체를 불러가지고 시공을 했고요. 이 식탁은 이케아의 잉호라는 제품이에요. 아무것도 발라져 있지 않은 원목 상태의 그냥 테이블만 파는데 그 테이블에다가 저희가 직접 사포질도 하고 색도 입히고 그렇게 마감까지 직접 해서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보면 좀 얼룩덜룩하죠? 이 가구는 제작했는데요. 보면 손잡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 있고 열어보면 수납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석을 사이즈에 딱 맞게 제작을 해서 푹신푹신한 의자로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케아에서 산 조명이 걸려있고요. 어항처럼 생겼죠? 투명한 유리라서 그런지 먼지가 쌓이면 진짜 잘 보이고 더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닦아줘야 되긴 하지만 너무 예뻐서. 이 거울은 빈티지 샵에서 산 거울이에요. 더 리트리브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카페랑 같이 빈티지 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쿠션들 2개 다 어반 아웃피터스라는 미국 사이트에서 샀고 직구를 했어요. 결혼 선물로 친한 친구한테 받았고요. 유명한 와이체요. 그리고 이거는 그 브랜드 이름이 맞다. 그래닛인가? 나무 결도 살아있고 진짜 빈티지해 보이고 튼튼해서 보조의자로도 쓰고 뭔가를 올려놓기도 하고 하면서 잘 쓰고 있는 의자입니다. 이렇게 블라인드를 달아놨고 딱딱 사이즈를 맞춰서 제작을 했습니다. 거실 구석에 있는 이 트롤리, 스위스 신혼여행 갔을 때 빈티지 가게에서 산 거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은 금박이 쌓여있던 게 막 이렇게 벗겨진 게 보여요. 이걸 한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엄청 싸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비행기로 들고 오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어쨌든 한국으로 무사히 잘 가지고 와서 칵테일 리큐어들, 제가 좋아하는 와인 같은 거, 그리고 잔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져 있는데 제가 진짜 아끼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뒤로 돌면 이런 공간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제가 책상에 앉아서 작업도 하고 그리고 여기 소파에서 앉아서 책도 읽고 그러는 공간입니다. 이 러그는 꽤 큰 크기인데 어반 아웃피터스에서 얘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요즘에는 영상 편집 연습도 조금씩 해보고 있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케아예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많이 보셨을 것 같은 그런 이케아 제품들인데 이 상판이나 하나씩 전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이 이케아 서랍, 그리고 다리, 이게 다 따로 구매도 가능하고 다리만 2개 구입해가지고 상판 얹어서 쓸 수도 있는데 저는 다리 하나, 서랍 하나, 원래 있던 서랍 하나
에다가 상판을 얹어서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이 스테인리스로 된 이것도 이케아 거예요. 이 스탠드도 전부 다 이케아 거죠. 얘를 한번 켜볼까요? 이쪽으로 돌아보면 소파랑 책꽂이가 있어요. 그냥 1인용 조금 큰 소파를 뒀고요. 소파 위에는 그냥 집에 남는 베개 하나를 갖다가 쿠션 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꽂이 2개는 이케아 빌리라는 제품인데 원래는 세워서 쓰는 책꽂이예요. 근데 여기 딱 소파 옆 공간에 눕히니까 딱 맞는 크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눕혀서 이렇게 책꽂이로 사용하고 있고 별 불편함은 없습니다. 위에 있는 액자는 제 여동생이 결혼 선물로 보내준 액자.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액자예요. 그리고 이 예쁜 모양의 몬스테라 잎은 수경 재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연희가 거의 잠을 자는 공간인 침실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눈높이보다 조금 낮은 높이로 이런 조명이 천장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 있고 침대 위에 있어서 그렇게 걸리적거리지는 않아요. 거실과 마찬가지로 침실 바닥도 하얀색 타일로 다 마감을 했고요. 침대는 프레임 없이 매트리스만 깔고 낮은 스타일로 쓰고 있습니다. 지누스 매트리스이고요. 여기는 화장대 공간인데 화장대 역시 이케아에서 산 3단 서랍장을 이렇게 수납 공간 겸 화장대로 쓰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화장대 안에 넣어두었고 위에는 되도록이면 많은 걸 올리지 않으려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모아온 이런 오브제 겸 예쁜 빈티지 액세서리 함들이 놓아져 있고 이 액자 안에 있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여성 작가 트레이시 에민의 전시 팜플렛인데 이 색 조합도 예쁘고 해서 장식을 할 겸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세워놨어요. 이 거울은 저희 시어머니께서 꼴똥품 가게에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꼴똥품 가게에 가셨다가 사주신 저희 집 화장대랑 분위기가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래서 잘 쓰고 있어요. 잔잔한 플로럴 패턴의 이 블루 색상 이불 커버랑 올리브 색상의 매트리스 커버, 이 베딩은 둘 다 면으로 된 베딩인데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패브릭 브랜드 에이지트 샵에서 둘 다 산 거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작은 사이즈의 러그가 깔려있고 곧 더워지면 바로 쓰려고 자주 선풍기를 내놨어요. 그리고 이 협탁은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제가 직접 도면을 그려서 목공방에 제작 부탁을 드렸고요. 이렇게 밑에는 뚫려져 있는 공간, 위에는 서랍 이렇게 나눠서 제작을 했습니다. 재질은 나왕 합판이라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재질이에요. 이 스탠드도 빈티지이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슬라이딩 도어스의 주인공 기네스 펠트로 집에 되게 예쁜 모양의 조명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모양의 조명을 인스타그램에서 찾다가 결혼 선물로 친구들에게 얘도 받아냈습니다. 침실은 이렇게 베란다랑 이어져 있고요. 다음으로는 화장실로 한번 가볼게요. 화장실로 가기 전에 잠깐 보여드리면 기역자 모양의 이 가벽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없던 거거든요. 저희가 좀 부엌이랑 공간을 분리하고 싶어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이 액자는 연희가 저한테 선물 줬던 거를 드디어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액자를 맞춰서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앞에 이 수납함은 원래는 신발장 용도예요. 이케아 제품이고 저희는 수납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건도 넣어놓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두루마리 휴지랑 청소포, 그리고 이 밑에는 필요하기는 한데 화장실에서 당장 쓰지는 않고 그냥 가끔씩 쓰는 것들
넣어뒀고 이쪽에는 청소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다 넣어두었습니다. 진짜 화장실로 한번 가볼게요.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자그마하게 나 있는 창문인데 이 창문 덕분에 화장실이 통풍이 진짜 잘 돼요. 저희 화장실에 나무 선반이 총 3개가 있는데 거울 밑에 길다란 나무 선반이 하나 있고 창문 옆에 조금 작은 선반, 여분의 휴지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있고요. 마지막 선반은 이렇게 문 옆에 놓고 바구니 안에는 고데기랑 드라이어 같은 것들을 담아놨어요. 문 뒤에는 행거, 이것도 이케아 거거든요. 이런 거를 달아서 파우치 같은 거나 큰 수건들 걸어놓고 편리하게 잘 쓰고 있어요. 화장실 타일은 그냥 동네 타일집 갔다가 보고는 예뻐서 선택한 타일인데 유광이고 약간 베이지 톤이 도는 아이보리 빛깔의 정사각 타일. 이렇게 엇갈리게 시공을 부탁을 드려서 그래도 조금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게 이렇게 연출을 했고 바닥은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회색 타일. 제일 저렴한 걸로 했어요. 천장은 합판을 한 장 대고 제가 직접 목을 완전 꺾어서 천장을 보면서 페인트 칠을 2~3번 정도 했고요. 당연히 방수 페인트로 했어요. 플라스틱 천장보다는 훨씬 깔끔해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화장실에는 샤워부스나 욕조가 따로 있지는 않고 샤워를 할 때 샤워 커튼을 치고 샤워를 하고요. 그래서 나무 선반에 물이 많이 튈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생각보다 선반에 물이 튀거나 그럴 일은 없고요. 물이 튀면은 그냥 보이는 휴지로 쓱 한번 닦아주면 되니까. 화장실 조명은 천장에다 달지 않고 이렇게 벽에다가 달아줬는데요. 동네 조명집에 가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달아주었어요. 3단 높이의 수건걸이나 샤워부스 쪽 선반, 샤워기 수전 같은 거나 세면대 수전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케아에서 배송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집 옷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선 한쪽 벽에는 이케아 시스템 가구를 달아서 옷들을 일단 싹 정리를 했고요. 밑에는 3단 서랍들에 옷들을 접어서 넣어놨고 위에는 철진한 이불이랑 옷들을 정리를 해뒀어요. 이쪽은 연희 옷이고 이쪽은 제 옷인데 다 그게 그거 같고 비슷비슷하죠, 색깔이. 입구 옆에는 제가 결혼 전부터 쓰던 전신 거울을 세워두었어요. 이쪽은 좀 정리가 안 되는 구간인데 최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이케아 선반을 큰 거를 하나 놓고 각종 잡동사니들, 뭐 모자, 신발 박스들, 가방이 담겨있는 바구니 이런 것들을 싹 다 올려놨고 이쪽 행거에는 많이 입는 옷들, 밝은 색상의 셔츠나 여름에 많이 입을 원피스 같은 것들 꺼내기 쉬운 곳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잠깐 저희 집 현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현관문도 페인트 칠을 저희 집 분위기에 어울리게 색깔을 골라서 칠했고요. 밑에 현관 바닥의 타일은 그냥 그대로 썼어요. 이 하얀색 타일이 너무 귀여웠기 때문에 타일은 그냥 두고 발매트 하나만 깔아서 이렇게 쓰고 있고 신발장은 원래는 이렇게 한쪽 벽에 꽉 찬 답답한 신발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신발은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높은 신발장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어서 신발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조금 낮은 신발장을 따로 제작해서 붙였어요. 이 액자도 제 첫 조카가 그려준 그림인데 너무 예쁘죠? 이 뒤는 원래 두꺼비 집이에요. 이렇게 액자로 딱 가려두니까 깜짝 같죠? 신발장 위에는 이런 것들을 올려두었어요. 나갈 때마다 뿌리는 향수들, 그리고 지금까지 마셨던 와인 코르크들도 담아놨고 얘는 원래는 봄마망 잼 병인데 구두 주걱, 음식물 쓰레기 카드, 그리고 연희가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여기다가 차키를 넣어두기도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저희 집 부엌을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집 부엌은 일본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오드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식기들 색깔도 대부분 무채색이고 컬러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 가까이 가보면 타일은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정사각형 무광 화이트 타일이에요. 거기다가 약간 연한 색상의 줄눈을 넣었고요. 상판은 원목 상판. 원목 상판을 한다고 했을 때 물기가 많이 가는데 상할 수도 있다 등등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1년 사용해본 결과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잘 쓰고 있어요. 관리만 잘 해주면은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납장은 길이를 짧게 줄여서 달았고, 그 대신에 밑에 이렇게 나무 선반을 길게 달아서 거의 매일매일 쓰는 컵이랑 주전자, 접시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손이 잘 닿을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싱크는 수전이랑 싱크랑 둘 다 이케아에서 배송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이 색깔은 저희가 직접 페인트 칠을 한 건데 제일 싼 MDF 재질로 제작을 한 대신에 저희가 직접 고른 예쁜 페인트 색깔을 2번, 3번씩 덧칠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방수 페인트를 한 번 더 칠해서 지금 깨끗해진 상태예요. 손잡이 같은 것들도 저희가 직접 선택을 해서 다 달아주었고요. 밑에는 뉴욕 여행 갔을 때 사온 작은 러그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보면 인덕션, 여기는 후크를 몇 개 달아서 많이 쓰는 냄비랑 작은 후라이팬 같은 것들을 걸어두었어요. 얘는 환풍구고요. 매일매일 쓰는 소금이나 후추 같은 그런 조미료들은 여기 인덕션 가까이 선반 구석에다가 다 차곡차곡 올려뒀고, 그 밑에는 도마들은 대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칼꽂이 옆에다가 꽂아놓는 편이고요. 많이 쓰는 기름들도 이렇게 유리병 안에 다 옮겨 담아서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뒤로 돌면 저희 집 부엌 조리대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저랑 연이랑 둘이 요리할 때는 항상 공간이 좁거든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는 제작을 했어요. 이쪽에는 바 스툴 2개를 놓고 식탁으로도 쓰고 있고, 반대쪽으로 가보면 크기가 큰 프라이팬이나 냄비들, 테이블 클로스들, 선물 받은 발뮤다 토스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이쪽에는 기호식품 존이라고 해야 되나? 연이가 커피 내려 먹는 거를 좋아해서 각종 커피빈들이 있고, 저는 티를 좋아하기 때문에 티도 종류별로 있습니다. 밑에는 파스타 면이나 시리얼 같은 것들은 이렇게 유리병에 담아뒀고, 그리고 제가 정말 부엌에 전자기기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전자제품을 많이 안 사려고 하는 편인데, 제가 결혼 전에 쓰던 밥솥이에요.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못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천으로 보통 덮어놓고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냉장고를 어디에 뒀는지 궁금하실 텐데, 냉장고는 저희 집이 좁아서 집 안에 두지 않고 작게 달려있는 베란다에다가 두었습니다. LG 냉장고고 그렇게 큰 용량은 아니에요. 462리터짜리. 위에 이렇게 냉장실이 있고 밑에 냉동실이 있거든요. 마음에 들게 잘 쓰고 있는 냉장고입니다. 천을 걸어서 커튼처럼 창문을 가려주었고, 식재료를 넣어두려고 이렇게 메탈 재질의 그물망이랑 네트백, 아보카도랑 바나나가 들어있네요. 네, 지금까지 저희 집 보시면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 한 부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마감이 조금 허술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이 집을 그 어떤 집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셨거나 저 부분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한 건지 알고 싶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